자, 이제 오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좌파 우파의 이제 의혹제기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엽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요. 김대중 정부 당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그 당시 이제 군하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제 병역 비리를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대엽이 자기가 왕년에 병역 브로커, 그러니까 병역을 면제해주는, 돈 받고 면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기회에 새 삶을 살고 싶다고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정식 수사관도 아닌데 수사관을 막 참칭하고 살아요. 근데 이 수사관 사칭, 그러니까 공무원 사칭이지. 나중에 이걸로 처벌받는데 공무원 사칭은 좌파의 기본 소양 중에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2002년에 김대엽의 이름이 정말 전국에 울려 퍼지는 계기가 되는데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을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역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녹음 테이프가 나와요. 이게 이제 결정 증거가 됐지. 그래가지고 이 대선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를 했죠. 그때 대가리가 깨져 있었던 저는 뭣도 모르고 좋아했는데 어쨌든 알고 보니까 그 녹음 테이프가 그 녹음 시점, 녹음에 이게 이때 녹음한 거라고 했어. 예를 들면 뭐 97년 녹음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99년 녹음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보다 2년 뒤.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사기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로 이게 징역 1년 12개월, 거의 1년 10개월, 2년형을 받아요 거의.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이게 뭔가 된다고 싶었겠지. 그리고 누군가 그 사기꾼을 사주하지 않았을까? 나는 여기서부터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사기꾼 범죄자를 그 당시 민주당이 뭐라 했냐면 의인이라 불렀어. 의인이라고. 기억납니다. 범죄자 사기꾼을 의인이라 불렀던 민주당이 그걸 반성하고 좀 정상적인 사람하고만 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알다시피 그 한동훈 검사장 잡아놓으라고 그 검언 유착 사건 공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철 이 사람이 그 VIK라는 그런 투자 사기 쳐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 VIK 투자에 유시민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파보려고 이동재 기자가 이철한테 접근을 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역시 유시민 관계 인증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제보자 지씨가 나타나서 야 내가 이철 대리인이다 나하고 얘기하자 해서 검언 유착 사건이 터지잖아. 근데 이 지씨가 누구냐? 이 중간에 사기친 이 지씨,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고 재판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이 지씨는 사기 횡령으로 전과가 5범이야. 5범. 출소 후 지금도 또 다른 주식 횡령 사건으로 출국 금지 상태. 전주지검 조사를 받고 있는 놈이에요. 이런 사기꾼이야. 근데도 워낙 이쪽에 비호해줘서 그런지 뭐 잡히지도 않더라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지씨가 이 감옥에 있는 이철하고 친분도 없어. 친분도 없는데 채널A 기자를 엮어. 근데 이 검언주차 사건, 이 실체도 없는 이 사건, 이동재가 나중에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잖아.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추미애가 윤석열을 갖다 1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뻑하면 수사 지휘하고 뭐 징계한다고 난리치고 그런 사건, 이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제보자 지씨다. 그리고 걔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한명숙 있잖아요. 한명숙은 이 사람이 그 뭐 아시다시피 한만호라는 그런 건설업자한테 뇌물 받았잖아요. 그 뇌물 받았는데 이제 9억으로 받았다는 설이 있고 3억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 모두가 3억은 인정해. 9억은 아닐 수도 있다. 3억은 똑같다. 왜냐면 그 3억 중에 1억짜리 수표가 그 한명숙 동생의 전세자금에 거기 들어 있었잖아요. 이거는 빼박 증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가 사실은 조작됐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인데 이거를 뒤집으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 간방에 있는 죄수 2명을 이용해서 난리를 피웠는데 그 전방에 있는 죄수 2명이 이게 그 증언을 조작하는 걸 내가 봤다. 증언 연습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모해 유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뒤집지 못했지. 박범계도 시도하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한명숙을 이렇게 구해야 되느냐. 난 대법원까지 판결 난 거를 뭐 여기서 이제 뭐 한명숙 남편이 뭐 박성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좌파의 거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이 사기꾼들 2명을 이용을 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 2명을 가지고 뭔가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지. 그리고 라임 사건에서는 이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라는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요. 이 편지 때문에 검찰이 자꾸 나를 몬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다시 추미애가 아마 윤석열 수사 지휘했을 거야 아마. 김대엽 수사를 할 때 이제 당시 수사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되게 멋진 말이에요. 김대엽은 거짓과 사실을 교묘하게 뒤섞어 놓는 재주가 있었다. 무섭지 않아? 이거 이재명도 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런 적 있어요. 음주운전 걸렸을 때 자기가
2005년 발생한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빨리 파헤치려고 긴급히 현장으로 가려고. 왜냐면 술을 먹고 달리면 더 빨리 달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0.158 찍고 이제 갔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게 2004년이야. 농협 대출 사건은 2005년인데 2004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달린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 형수욕도 마찬가지지 진짜. 엊그제 내가 어저께 뭐 돌직구 쇼에 전재수가 나와서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재수와 이재명의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고 나서 형이 자꾸 성남시 인사에 개입하고 돈 뜯어내려 그래가지고 이걸 막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막 했는데, 그거 갖고 이제 어머니를 막 패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뭐 이제 발생한 일이고, 그 욕도 이재명 이런 거래. 야, 넌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형 보수지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거만 녹취해서 했다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돼. 이 친모 상해 이게 언제 일어났냐? 2012년 7월 15일이야. 근데 이 쌍욕은 언제냐? 6월 달이라고. 아니, 엄마를 때려서 쌍욕을 했는데, 쌍욕을 했다는데 쌍욕을 먼저 하고 엄마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뭐 똑같은 거니 이게? 어? 재명아. 그리고 전재수야. 아니 어떻게 돌직구쇼 나가서 그런 말을 해. 나 정말 애가 너무 파렴치하더라고. 열린공간 TV라고 얘들이 퍼트린 게 이제 줄리국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대깨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대깨문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 왜 안 하겠냐고. 이게 근거가 없거든. 헛소리. 그러니까 이 가세연급 정도의 그런 증거만 된다 그러면 레가시 미디어들이 달라들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달라들잖아. 그래서 이 레가시 미디어는 정말 팩트가 아니면 함부로 기사를 안 쓴단 말이야. 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그 장모가 그러니까 장모는 이렇게 돈에 이렇게 뭐 좀 약간 구린 구석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100억대 이상의 재산가야. 그래갖고 장모가 투기꾼이라고 막 욕을 해.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투기꾼 욕하고. 근데 그 딸은 또 술집에 나가. 이게 안 맞잖아.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00억대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을 술집에 내모는 그런 엄마가 어딨어. 난 차라리 그거 조사하는 것보다는 혹시 뭐 이제 김건희 씨가 만약에 뭐 호빠를 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난 이거는 좀 믿을 수 있겠어. 그 돈을 쓸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만약 술집에 나갔던 줄리면 나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최소한 손님이라도 좀 증거를 대라 했더니 이번에 안혜욱이라는 70대 노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또 하필이면 대한 태권도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이야. 이 사람이 1997년 5월, 그러니까 무려 24년 전 5월에 라마다 레스토랑 호텔 라이트를 방문했대요. 근데 방문을 진짜 빨리 했어. 오후 5시에 했어. 5시. 그때 출근 안 할 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때는 아무도 없어. 내가 이제 좀 그 당시 좀 놀아봐서 아는데 여러분, 내 친구 말에 의하면 리버사이드의 밤은 12시에 시작이래. 5시부터 가서 뭐 하고 있냐고. 남자끼리 가서. 어쨌든 그 뭐라 하냐면 70대 노인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로 가서 차를 마시다가 오후 5시에 호텔 라이트를 갔대. 거기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이 조나묵이라고 삼부토건 회장을 오래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손님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웨이터가 그 사람들 4명을 데리고 딱 갔더니 6층에 유력 인사가 드나드는 그런 이제 연회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조 회장한테 물어봤대요. 나 우리를 왜 불렀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주 그 많은 사람이 되게 뭐 정재계 연예계도 많은데 무술 하는데 사람은 처음이다. 그래서 좀 사귀고 싶대. 이거 여러분 이게 기업 기사에 나온 거야.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서 이제 무술도 태권도네요. 태권도 전 국민이 다 하는. 예, 진짜 무슨 학기도가 짱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소개해 준다고 한번 놀아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 2명이 왔다는 거야. 근데 그중 한 여자가 이제 딱 조 회장한테 인사하니까 김 교수 어서 와 그랬대. 김 교수. 아, 정말요? 김 교수가 이제 자기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한다고 이름은 자기 김 교수라 그랬대. 근데 자기가 시간 강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 강사 하는 사람이 술집에 나갈 수 있어. 어려워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교수라고 할까? 숨기죠. 당연히 숨기죠. 당연히 숨기지. 응? 말이 안 돼. 근데 어쨌든 석사 1년차가 시간 강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석사 시간 강사 아니었고, 김건희 씨가 시간 강사가 된 게 2001년이야. 그러니까
2001년인데 그 당시 시간 강사기 때문에 김교수라 불렀다. 이건 개구라야 개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열린 공간이 뭐라 하냐면 이래. 어차피 시간 강사 될 거니까 미래 시간 강사라고 했다는 거야. 자기가. 더 웃기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열린 공간 TV에서 김건희 씨 그 경기대 미대 졸업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딱 찍도 이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 그때 몇 시간 본 거를 20년 지나서 70대 노인이 그걸 기억을 해요. 이거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분. 맨사야 맨사. 이 인간은 헛살았어. 태권도로 할 게 아니야. 그러네요, 맞아요. 우주 나사 같은 데 가서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증언도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근데 이 안혜욱이라는 인간이 이재명 이제 젊을 때 이재명 모친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이재명인데 맨날 공장에서 뚫어 맞는다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랬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태권도 가르쳐줘.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 안혜욱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번 대선에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두 명과 인연을 맺은 거야. 네,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재명의 태권도 스승이면서 술집에서 김건희를 만나 파트너로. 뭐 어떤 놈은 또 이러더라고. 그동안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뒤에서 욕하는 것보단 그냥 뭐 넓은 광장에서 한번 이참에 밝히고 고소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